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함께 떠나는 지적 탐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자료는 한 수행자의 구술 기록인데요. 와, 이게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수십 년을 수행해서 마음을 다 비웠다는 어떤 분에게 이 연사가 딱 묻습니다. 그럼 제가 뺨 한 대 때려도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은 미쳤냐는 반응을 보였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고상한 이론서가 아니에요. 뭐 거지에게 발길질 당한 이야기? 아니면 버려진 음식으로 찌개를 끓여 먹는 이야기처럼 정말 그 극한의 현실에서 건져 올린 날 것 그대로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수행과는 좀 거리가 있겠네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아는 깨달음이라는 게 진짜 현실의 시험대 위에서도 유효한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 뺨 때려도 되겠냐는 질문. 아, 정말 강렬하네요. 보통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 뭔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건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연사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말로 하는 비움이랑 실제 내 뺨이 날아오는 그 상황에서의 비움,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죠. 아, 생각과 현실의 모순을 일명 정면으로 찌르는 거군요. 네,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를 다 비워냈다면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화라는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뭐랄까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질문인 셈이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저라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주먹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생면부지에 거지가 오더니 다짜고짜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의 반응과 이 사람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저희였다면 뭐야 이 인간이 하면서 바로 싸움이 났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아야 소리 한 번 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을 마저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건 그냥 참고 억누르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많은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면 오히려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죠. 이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찰 일이 있으니 쳤을 것이고 나는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겠지. 찰 일이 있으니 찾고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다. 네. 이건 분노를 억누르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원인과 결과를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현상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그 거지가 이 새끼 산에까지 와서 거지 행세한다고 욕을 퍼부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네 하고 수긍했다는 겁니다. 내 행색이 남이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걸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거군요. 이건 뭐 자존심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태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를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견 또는 관찰된 사실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생면부지에 거지가 오더니
다짜고짜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의 반응과 이 사람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저희였다면 뭐야 이 인간이 하면서 바로 싸움이 났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아야 소리 한 번 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을 마저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건 그냥 참고 억누르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많은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면 오히려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죠. 이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찰 일이 있으니 찼을 것이고 나는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겠지. 찰 일이 있으니 찾고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다. 네, 이건 분노를 억누르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원인과 결과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현상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심지어 그 거지가 이 새끼 사내까지 와서 거지 행세한다고 욕을 퍼부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네? 하고 수긍했다는 겁니다. 내 행색이 남이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걸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거군요. 이건 뭐 자존심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태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를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견 또는 관찰된 사실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생면부지에 거지러 오더니 다짜고짜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의 반응과 이 사람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저희였다면 뭐야 이 인간이 하면서 바로 싸움이 났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아야 소리 한 번 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을 마저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건 그냥 참고 억누르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많은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면 오히려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죠. 이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찰 일이 있으니 찼을 것이고 나는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겠지. 찰 일이 있으니 찾고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다. 네. 이건 분노를 억누르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원인과 결과를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현상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그 거지가 이 새끼 사내까지 와서 거지 행세한다고 욕을 퍼부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네? 하고 수긍했다는 겁니다. 내 행색이 남이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걸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거군요. 이건 뭐 자존심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태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를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견 또는 관찰된 사실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생면부지에 거지가 오더니 다짜고짜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의 반응과 이 사람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저희였다면 뭐야 이 인간이 하면서 바로 싸움이 났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아야 소리 한 번 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을 마저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건 그냥 참고 억누르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많은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면 오히려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죠. 이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찰 일이 있으니 찼을 것이고 나는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겠지. 찰 일이 있으니 찾고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다. 네, 이건 분노를 억누르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원인과 결과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현상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심지어 그 거지가 이 새끼 산에까지 와서 거지 행세한다고 욕을 퍼부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네? 하고 수긍했다는 겁니다. 내 행색이 남이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걸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거군요. 이건 뭐 자존심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때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를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견 또는 관찰된 사실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생면부지에 거지가 오더니 다짜고짜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의 반응과 이 사람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저희였다면 뭐야 이 인간이 하면서 바로 싸움이 났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아야 소리 한 번 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을 마저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건 그냥 참고 억누르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많은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면 오히려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죠. 이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찰 일이 있으니 찼을 것이고 나는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겠지. 찰 일이 있으니 찾고 맞을 일이 있으니 맞았다. 네, 이건 분노를 억누르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원인과 결과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현상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심지어 그 거지가 이 새끼 산에까지 와서 거지 행세한다고 욕을 퍼부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네 하고 수긍했다는 겁니다. 내 행색이 남이 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걸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거군요. 이건 뭐 자존심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태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를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견 또는 관찰된 사실로 처리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가능하려면 어제의 감정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 연사는 말합니다. 이분 표현을 빌리자면 빙신처럼 약간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어제 누가 나를 발로 찼든 칭찬을 했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리셋되는 거죠.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이게 말은 쉬운데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어렵지 않나요? 자료에 나온 부부싸움 예시가 정말 현실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몇 년 전 배우자가 했던 섭섭한 말 한마디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오늘 사소한 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현재의 상대를 판단하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하고요. 하지만 이 연사는 그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가능한가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기억을 지우지 않는 이상 어제의 배우자와 오늘의 배우자를 어떻게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일종의 자기 기만이나 현실 부정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 연사가 말하는 건 기억을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감정의 찌꺼기를 지금 이 순간으로 끌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의 찌꺼기. 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나는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나 자신, 나는 언제나 옳다고 믿는 나 자신의 모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순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상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안의 모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를 깨끗하게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철학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만물찌개 이야기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의 철학이 하나의 코펠, 그 냄비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남들이 제사 지내고 버린 나물, 귀신 쫓는다고 던져놓은 북어 대가리, 온갖 것들을 주워와서 그냥 냄비 하나에 다 넣고 끓이는 거죠. 레시피랄 게 없어요. 그냥 새로운 재료가 생기면 끓고 있는 찌개에 계속 추가하는 방식이죠. 짜면 물 붓고 싱거우면 주원 소금 넣고. 근데 제 위생관념에 가장 충격을 준 건 냄비를 거의 씻지 않는다는 대목이었습니다. 하하. 20일 정도 계속 끓여 먹다가 김치처럼 맛의 근간을 바꾸는 재료가 들어갔을 때만 한 번 씻는다고요. 그것도 세제도 없이 풀뿌리로요. 아마 듣는 분들 중에는 으악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의 맛이나 결과를 위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북어 대가리도 지금 넣는다고 바로 맛이 우러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끓고 또 끓으면서 서서히 자기 맛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시간의 흐름과 변화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씻지 않는다는 것도 어쩌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희석되고 변화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로도 읽히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삶 자체의 흐름으로 삶을 정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부자의 독은 빌 수 있어도 거지 음식은 안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무언가를 계획하고 저장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서 불안과 집착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뺨을 맞는 상황에서조차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제의 감정을 오늘로 끌고 오지 않으며 주어지는 대로 먹고 사는 삶. 이 모든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이 연사는 수행에 지름길이 있다고 단언하는데요. 그 지름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내 안의 모순을 찾아 고치는 것. 내 안에 모순을 찾는다.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즉 남에게서 찾던 습관을 180도 돌려서 오직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남 탓을 완전히 멈추라는 거군요. 말은 쉽지만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할 때 저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라 저 행동에 내가 반응하는 내 안의 모순이 문제다라고 보라는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수행인 겁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습니다. 성철 스님의 유명한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해석하는 대목에서 그게 명확히 드러나요.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사람들은 보통 이 말에 뭔가 심오한 깨달음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도인의 경지에 올라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연사는 그 말을 아주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거기에 아무 의미도 없다. 그냥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라. 네. 우리는 자꾸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을 꼬고 비틀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판단하고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이군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보는 사람인 내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붙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 안경에 편견, 과거의 상처, 나는 옳다는 아집 같은 색깔, 즉 모순이 끼어 있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결국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세상을 탓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경을 닦는 것, 즉 내 안의 모순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기간까지 제시하죠.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3년이면 이치가 트이는 물리가 터지고 10년이면 도통군자가 될 수 있다고요.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물론 그 기간은 상징적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모순 찾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수행자의 목소리를 통해 수행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뺨 한 대 맞아도 괜찮냐는 도발로 시작해서 20일 묵은 찌개를 거쳐 결국 모든 화살을 나에게로 돌려 내 안의 모순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네요. 네, 이 자료가 청취자분께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수행은 저 멀리 산속 암자나 명상센터에 있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 바로 지금 당신의 일상, 매일 부딪히는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갈등, 그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남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기 전에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안의 작은 모순 하나를 발견하고 그걸 고쳐보려는 시도,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연사는 수행의 첫걸음이 내 안의 모순을 단 한 개라도 찾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분의 삶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그 관계나 상황 속에서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를 나의 모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본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